네, 보내드린 학생 성적표인데요. 어, 지금 그 학점 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이제 국어, 수학, 사회, 아니죠.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3학점이잖아요. 그죠? 이 학생이 지금 3학점이죠. 국어, 영어, 수학. 여기 2학기 때도 3학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 3학점이 과연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단톡방에도 그 여러 의견이 막 저희 올라와 있고, 이제 나침반에도 그 단톡방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 이수단위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이수단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단위 수도, 입학사정관님들이 보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제 그 외대 자료를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외대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제 학점을 따로 다 표기를 하거든요. 따로 표기를 해요. 국어 몇 학점, 수학 몇 학점 이런 식으로 과목 수, 학점 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가톨릭대 의대랑 어, 그거 안 보여드렸나요? 가톨릭대 의대에서 동점자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죠. 말씀드렸죠. 경희대 의대에서 동점자 처리하는 거. 그거 할 때 이수 단위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결정적으로 동점자 기준으로 할 때 그 나왔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학점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국어, 영어, 수학이 3학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뭐 은미차라든지 교양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뭐 한두 개 더 개설을 하고 이수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의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지적을 하고 하나 하고 싶고 그리고 원점수도 이렇게 보면 84점, 국어가 84, 국어가 79, 영어가 73, 한국사가 71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학생하고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하고 학생한테 원점수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원점수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다 2등급, 또 2등급,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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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3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5등급제에서 2등급, 3등급 정도여서 얘가 2.565,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하면 2.57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5등급제에서 2.57이 좋은 성적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2학기 때는 2.823이거든요. 2.83, 826인데 2.8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역시 성적이 약간 하락했다라고 수치상으로는 보여요. 그리고 원점수도 84, 79, 73 주요 과목만 보면 그런데 79, 74, 75 원점수도 하락을 했어요. 원점수도 하락을 했다. 그러면 원점수가 이 정도면 2등급 대 중반에 있는 학생의 점수로 이 점수가 그래도 괜찮은 점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지필고사 성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다 40%입니다. 이 학교는 전부 다 수행평가 비율이 40%고요. 조금 이따가 녹화를 끄면 학교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부 다 40%고요. 그러면 79점처럼 보이는 요 수학 점수가 사실은 시험 점수가 65점인 거거든요.
그리고 국어 점수도 84점인데 73점 맞은 거거든요. 물론 수행평가를 다 맞았다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수행평가에서 감점이 있었을 때 실제로 지필고사는 이 점수보다 좀 더 높을 겁니다. 조금 더 높을 건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어쨌든 대학에서는 수행평가 비율과 그리고 수행평가 제목, 주제, 이런 거 다 받거든요. 그리고 어느 것까지 받을 수 있냐면, 1등급, 그러니까 점수 있잖아요. 추정 분할 점수로 했을 때, A 컷, B 컷이 어느 점수로 돼 있는지도 제공을 받습니다. 몇 점으로 돼 있는지도 제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공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에서는 요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A컷은 83점 정도가 됐을 거다. B컷은 88점 정도가 됐을 거고, 영어는 79점, 네, 한국사도 79점. 이렇게 이제 A와 B 성취율, A, B의 컷 점수가 이렇게 이제 나올 거다. 여기는 아마도 점수가 조금 낮을 거예요. 이것도 실제 추정 분할 점수로 했으면 낮을 건데, 85의 B이기 때문에, 85의 B이기 때문에 고정 분할 점수에 해당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90으로 나타냈을 뿐이고, 만약에 요 밑에 있는 것도 90의 A잖아요. 그러면 고정분할 점수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가 추정분할 점수로 했는지, 고정분할 점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요 점수를 89로 살짝 1점만 바꿔보면, 80점이었구나. 실제로는 얘가 A컷이 80인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가 90이기 때문에, 그냥 90의 A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고, 실제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너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요 정도 점수야. 2등급, 2등급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 이 원점수, 지필고사 성적을 먼저 올려야 되지 않겠니? 만약에 네가 어떤 수학과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은데 수학 성적이 65점이야. 그러면 너희 학교 학생들의 성취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겠지만, 그래서 학교 수준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히 시험이 어려워서 이렇게 점수가 낮았을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너희 학교 평균이 한 50점 정도였는데 너는 65점 맞은 거 아니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 평균만 딱 놓고 봤을 때도 38.5라고 하는 이 기술 과정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유는 다르겠지만, 애들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시험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평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국어는 평균이 높잖아요. 그죠? 수학도 얘보다는 평균이 높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너희 학교가 평균 한 50점 정도 나오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 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이 65점일 때 과연 평균보다는 높지만 1등급이 15%야. 그럼 88점 이상 맞아야 15% 안에 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네가 15% 안에는 들지 못하고 요 B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점수를 88점 이상 네가 높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필고사하고 요거는 수행평가까지 합친 점수의 그 점수이기 때문에 79점이면 아무래도 8점 정도 점수를 더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8점 정도. 그래서 아까운 B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B에 해당하는 점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수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이 지필고사 그리고 학생들의 전교생의 이제 평균 점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A 컷, B 컷, 이제 뭐 B 컷까지 다 계산은 돼 있지만 이제 보여지는 것은 A, B의 그 컷 점수가 몇 점인지 이것을 이제 얘기해주면 학생의 위치가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적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것인데요. 이 표준 편차는 이제 추정인 거죠.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고 요 성취도 비율과 평균을 이용해서 이 표준 편차를 계산을 나름대로 이제 제가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표준 점수를 보면 네가 9등급제일 때는 몇 등급 정도 됐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국어가 4등급이고요. 다 4등급이고 영어는 5등급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한국사도 5등급. 다 이제 얘는 5등급 정도 해당되는 거고요. 요거는 잘하면 2등급. 네. 통합과학은 9등급제에서도 잘하면 2등급 정도. 어, 운 나쁘면 3등급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얘도 그냥 4등급에서 5등급 사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점수로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과학이 너는 가장 강점이 있어, 네 성적이. 2등급, 얘가 2등급이 3개가 있지만, 2등급이 3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너는 원점수가 90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강점이 있는 과목이 과학이겠구나라고 이제 학부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2학기 성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1학기 때는 A가 그래도 A에 해당하는 것이 두 과목이나 있었는데 2학기 때는 아예 A가 없어요. B, C 이렇게 돼 있어요. B, C. BC로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약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건데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 점수 그리고 너의 시험 점수 시험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56.67 받았어요. 수학이 국어가 65점. 영어는 딱 반타작했거든요. 딱 50점을 받았는데 너의 성적표에는 70으로 찍혀 있는 거야. 그럼 네가 아직 성적이 1학년 성적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 얼마든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 그런데 네가 인서울의 어떤 그런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네가 B를 받고 C를 받아도 좋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의 지필고사 성적만큼은 어느 정도 70, 80점 최소한 이 정도 80점 정도는 맞춰줘야 그래도 인서울권에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성적이라고 판단하지 않겠니? 그래서 일단 2학년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약간의 그런 뭐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얘기할 때는 좀 웃으면서 제가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웃지 않고 무뚝뚝하고 인상이 좀 안 좋아 보이지만 학생 앞에서는 이제 충분히 부드럽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학생한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원점수를 좀 올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원점수 많이 올려라.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표를 가지고 한번 아이들하고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똑같은 건데 전체 이제 내신 2.57, 뭐 2.83, 1학년 전체 내신은 2.7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이거 제공해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하게 다른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님들한테 실제로 나눠주는 네, 여- 녹화가 되고 있는데 네. 요걸 한번 보면요.
이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해서 이 편제표를 이제 여기다가 이게 이제 학생한테 제공하는 자료거든요. 한글 파일 이거 출력을 해서 단면으로 출력, 양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면으로 출력을 해서 지금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그러니까 좀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표지도 있고 하니까 15페이지 분량의 단면으로 해서 큰 대봉투에다가 넣어서 드리거든요. 15페이지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 전체 교육과정 편제표를 깔끔하게 이제 여기다 이제 붙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명할 때는 저는 엑셀을 가지고 엑셀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도 클릭을 하면서 이 학생이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경영경제 쪽을 가고 싶어 했나요? 그러면 1학년 때 학교 지정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10에 여기 6, 6이니까 이수학점 졸업 이수학점 학교 지정으로 다 끝났어. 선택 안 해도 돼. 그럼 여기는 6, 4이기 때문에 10, 그럼 6학점 남은 거잖아요. 6학점이 남았다. 네, 그러면 이제 그 6학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경영 경제 쪽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 경영 경제를 가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만나보면. 실제로 만나보면 학생이 그냥 그렇게 기록은 해 주셨지만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거는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경영 경제보다는 다른 거를 좀 하고 싶다. 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엑셀을 딱 띄워놓고 여기에 클릭 하면서 만약에 네가 경영경제학과를 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경제뿐만이 아니라 네가 다른 쪽 그런 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에 상황에 맞게. 그러면 여기는 택 3이잖아요. 만약에 이과를 간다라고 한다면 택 3의 구학점이니까 물화생이 있었을 때 이 친구가 물리, 화학, 생명 저는 기본적으로 물화생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 학생이 물화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성적이 나올까요? 1학년 때 성적으로 비춰봤을 때 물론 그거를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맞게 그 자리에서 그 학생하고 학부모님한테 화생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아까 네가 무슨 과를 가고 싶다 했잖아. 뭐 건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건축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건축학과를 갈 거니 건축공학과를 갈 거니 이것도 이제 약간 물어보는 것이 괜찮습니다. 건축학과라면 굳이 물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공학과를 간다 그러면 물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의 성적도 그렇고 성적이 뭐 인서울에 갈 만한 성적이 된다라고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물리화학을 부담스러워하는데 두 개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도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성적을 끌어올려서 인서울권에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물리화학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성적을 보면 약간 부족함이 보이고 그래서 네가 2학년, 3학년 때 극적으로 성적을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네가 성적을 끌어올린다면 물리화학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물리화학 중에 하나 정도 하고 네가 편한 과목 선택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학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보통 이제 경영학과를 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경제 수학 정도 하고 다른 과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제 수학 하지 말고 미적분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영이나 경제학과 가는 친구들한테
미적분 2를 이수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대나 뭐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기하랑 미적분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역시도 지금 9등급제로 봤을 때는 4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 같으니까 그렇다면 미적분 투 기하를 다 얘가 부담스러워해서 싫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 대신 차라리 미적분 투를 하나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도 상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가 정말로 다른 거 해서 부담스럽지만 않다면 기하랑 미적분 투를 해라. 어차피 진로 선택 아니니. 네. 그래서 이 기하랑 미적분은 이 학생한테도 제가 될 수 있으면 선택을 해서 이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건축 쪽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가 택 3이잖아요. 그러면 택 3이면 앞에서 우리가 원과목에서 어 여기 물화생을 했으면 2학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화생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물화생으로 해도 되는데, 이 물화생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해서, 과연 선생님 제가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굳이 이 세 개를 다 해라? 왜냐면 성적대가 있으니까요. 원칙대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가 그렇다면, 그런데 앞으로 네가 성적을 끌어올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쉬움으로 다가가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내신 성적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산수학 미적분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고급 과목이잖아요. 네. 학교에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이 학교는. 그래서 이 학생이 굳이 뭐 수학 성적이 괜찮게 나오고 그러면 선택을 하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굳이 뭐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경영, 경제 뭐 이쪽을 이제 이 학생이 사전 조사서에는 그런 것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동국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동국대가 요 정도인데 봐라. 수학, 국어, 경제, 사회문화, 영어 그냥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뭐 발표를 해서 문과는 뭘 해야 돼요? 뭐 그렇지만 자유롭게 기본적인 거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 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신 성적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여기다 포함시키고 이 성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장시간 해드립니다. 이 성적에 대한 내용. 그래서 결국은 네가 성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야 좋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교과목 선택과 너의 이제 등급에 대한 변별력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뭐 등급에 대한 것들을 안 본다고 하지만 너의 원점수, 지필고사 원점수는 반드시 대학에서 계산을 해볼 거다. 수행평가 비율에 따라서 이 점수는 달라지지만 이 비율에 따라서 원점수는 객관적으로 다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원점수는 대학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볼 거다라고 하는 거. 이 원점수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죠? 혹시 이제 뭐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어 국어 한번 볼까요? 국어가 지금 84점이잖아요.
성적표에 찍혀 있는 점수가 국어가 이제 84인데, 그럼 이 84에다가, 얘네들은 지필고사가 지금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 40%라고 했잖아요. 아, 여기 40%네요. 그럼 이 84점 중에는 40점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84에서 40을 빼버리면 44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44점은 지필고사가 40이면 아니죠. 지필고사가 아니죠. 수행평가가 40이면 지필고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이 60%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60% 중에 44점인 거니까 전체 이것을 100점으로 나타냈을 때는 몇 점일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60x는 44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다시 계산을 하면 60 하니까 6, 7에 40이 73.3333 이렇게 나오죠. 6분의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죠? 440분의 6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계산하면 73.333. 그래서 요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국어 점수를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어 지필고사 평균 점수를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학생의 이 점수를 다 설명을 해줍니다.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나이스 플러스에 들어가면 학생 점수라고 해서 편 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 노란색은 전체 학생들의 점수인 것 같고요. 전교생의 점수.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학생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잡한데요. 설명하기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네 학교에서 니네 학교 안에서 네가 100분위로 따졌을 때 상위 그러니까 84.12니까 상위 한 15.88% 안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니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점수가 어찌 되었건 상관없이 이 점수가 높은 게 상대적으로 네 점수가 높은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 진로정보연구원,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아까 이제 그 엑셀에서 나온 요런 그래프로 이렇게 딱 보여주기에, 어, 그냥 극단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부산시 교육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더 아이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제가 이제 그 서울시에서 나온 경기 진협인가요? 하여간 이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점수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러 이제 그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선생님들 중에도 이거를 활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어, 보내주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뭐 소수점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평균 백분위가 저는 학부모님들이 평균 백분위 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평균 백분위 어떻게 설명한다, 어떻게 한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기분 좋으라고 약간 올려줄 때도 있습니다. 73이면 한 75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비슷한 이런 평균 백분위에 있는 대학. 그래서 지금 현재 모의고사 이게 만약에
수능 점수였다면, 이게 현재 그 수능 점수였다면 이 정도 대학에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 평균 100분위는 그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 100분위 지원 가능 대학 요 자료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왼쪽에 있는 요 파란색에 있는 평균 100분위는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개. 원래 평균 100분위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의 평균. 그 평균과 국어, 수학을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 두 개, 네 개를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차이가 골고루 돼 있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탐구는 탐구대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탐구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는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한 그런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죠? 왼쪽에는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 확실하겠죠? 여기 탐구 두 과목이니까 얘네들은 100분위가 맞겠지만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것은 이 데이터랑 맞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탐구 한 과목을 했다는 것은 탐구 두 과목을 평균 내지 않고 잘한 거 하나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100분위가 다소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 맞는 탐구 한 과목이냐 두 과목이냐 뭐 이게 이제 탐구 한 과목의 국수 택일이니까 얘는 전체 두 과목만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른쪽을 보셔라. 그런 것들은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반영 영역 100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영 영역 100분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왼쪽은 이 파란색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평균. 평균 100분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요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탐구 하나에 국어, 수학 둘 중에 높은 거 반영했을 때 평균 100분위가 50이다. 그러니까 왼쪽은 40인데 오른쪽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두 개만 반영하니까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가천대가 요 반영하는 한 과목만 반영했을 때는 80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살짝 상향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학부님한테 뭐 또 잘 이해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그런 것까지 설명해 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생의 여러 가지 이런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읽고 여기에 좋은 거 또는 약간 수정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